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서 수집품 속에서 어떻게 진실을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왼쪽 자료가 시흥공립보통학교 제7회 졸업 사진입니다. 저 사진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8회 졸업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1919년 3월 달에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1920년 3월 달에 졸업 사진입니다. 그 당시는 경기도 시흥 공립보통학교고요. 오늘날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초등학교입니다. 유명한 기영도 시인이 졸업한 학교이죠. 근데 저 두 개 사진을 제가 한꺼번에 수집한 게 아니고요. 7년 간격으로 수집한 겁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거죠. 왜냐하면 저 사진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왼쪽은 졸업생 수가 20명, 교사 4명. 오른쪽은 다 합쳐서 20명. 그럼 두 사진의 수가 20여 장 내외라고 한다면 그게 흘러서 19년 것이 저한테 왔고 또 7년 뒤에 또 저것이 왔을 때는 아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것으로 온 것이죠. 근데 이 큰 차이가, 큰 변화가 이 사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복장이 바뀌었죠. 교사가 칼을 차고 있고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분명히 4명의 교사가 칼을 차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복을, 검정색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1910년대 일본의 헌병 경찰 통치 또는 무단 통치를 설명할 때 가장 단적으로 그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 칼을 찬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도 3.1운동 끝나고 나서 뒤 일장기가 크로스로 걸린 것은 동일하지만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문화 통치가 시행되면서 이 복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복과 칼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민간인 복장으로 싹 바뀌었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통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것만큼 잘 보여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사진 속에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 그러면 왼쪽에 이 사람들 교사 4명과 오른쪽에 사람 4명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7회구나 8회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간과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교사 4명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굴을 한번 이렇게 매치를 해보니까요. 제 4명의 얼굴을 각각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사진인데요. 제일 위에 왼쪽에 저 사람이 교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조선인이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밑에 있는 두 사람도 모두 동일한 사람인데 저게 제복의 힘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매우 권위적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른쪽 사람들은 조금 유순해 보이죠. 그래서 저것이 조선 총독부가 일제가 제복을 입힌 이유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접근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저 교사들의 이름이 뭘까?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사편찬위원회 가면요. 조선 총독부 직원들의 명단이 다 남아 있습니다. 교사들도 총독부 소속의 관리이기 때문에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년, 20년 모두 4명인데 그 이름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윤지병, 최의순, 그다음에 지영태. 단 지영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최의순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3명의 그룹, 이 사람 이름은 대체로 3명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그다음에 이 사진에서 또 이제 계속 파고들라는 거죠. 역사의 진실과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데 공립보통학교는요, 오늘날 초등학교인데 다 남녀공학입니다. 남녀공학인데 왜 이 사진 속에는 7회, 8회 모두 여학생이 없을까? 그 이유는 뭘까? 분명히 남자 학교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시흥공립초등학교 총동창회에 연락해서 100년 기념으로 나온 책을 제가 이제 구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게 1925년도에 졸업 사진인데요. 제 오른쪽에 여학생이 1명 보이죠? 저 여학생이 최초의 여자로서 입학한 학생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학생이 들어왔으니까 그 이전에는 여학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1919년 7회 졸업생의 졸업생 수가 20명입니다. 그리고 그 8회 졸업생의 졸업생 수가 100년사라는 그 책에 보면요. 15명, 14명 이렇게 돼 있는데 8회는 졸업생 수와 거기에 찍힌 사람들의 수가 똑같습니다. 근데 7회 졸업생의 경우에는 20명의 졸업생이 수인데 찍힌 사람은 19명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제가 찾아봤더니요. 3.1운동 그 점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찍기 며칠 전에 이 학교가 3.1운동에 호응해서 동맹휴업에 돌입합니다. 그 기사입니다. 매일신문 기사인데요. 이 학교에 아마 고학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휴업을 주도했다. 그걸 보면 분명히 주동자들 몇몇은 어떻게 처벌받았거나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유추를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동맹휴업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라고 제가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나름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우리 그 시대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대충 보는 거하고는요,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죠. 그 시대를 전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이 제목이 10년 후에 만날 동무입니다. 그 밑에 연도가 나오죠. 1951년 1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야, 1951년 1월 5일 날 찍었으면 그때가 6.25 한국전쟁 중 1.4.5태 그 다음 날이구나. 그럼 1.4.5태 그 다음 날에 왜 저 친구들 9명이 왜 사진을 찍었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아마도 북한군이 이제 서울을 다시 재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학도 의용군으로 나가면서 10년 후에 만나자라고 글을 쓰고 나누어 가졌던 사진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은 전쟁의 후퇴라면서 1.4.5태 그때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사진을 찍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이 사진을 낙찰받고 사진을 받았을 때 제가 본 것은 앞면만 봤죠. 근데 실제 사진을 제가 받았을 때 뒷면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9명의 사람 이름이 쭉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는 경성역, 서울역의 제1군 대합실에서 이제 찍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의 제일 왼쪽에 시간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이 시간 정보가 소화 16년 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10년 뒤에 보자라고 그렇게 찍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진을 보았더니 1941년 1월 5일 날 찍고 10년 이후에 만날 날짜를 미리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한 진실은 정확히 1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1941년이 뭐냐? 41년 그해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중일 전쟁 때 지원병 사진입니다. 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갔죠. 처음에는 지원병으로 나중에는 강제징병으로 갑니다. 강제징병이 1944년부터 시작되니까 지원병제에 동원된 학생들이죠. 그 중에 한 명은 조 위에 순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죽었을 때 가진 사람이 가필했겠죠.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1941년도 1월 5일 날 지원병으로 끌려갔던 또는 지원했던 그 젊은이들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10년 뒤에 꼭 살아서 만나자라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과연 10년 후에 다시 만났을까요? 제 생각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일단 한 명은 일단 죽었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다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때가 다시 6.25 전쟁 한가운데였죠. 어쩌면 이 젊은이들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돌아왔을 때 누구는 남쪽에 누구는 북쪽에 흩어졌겠죠. 분단되었겠죠. 어쩌면 어떤 이 친구들은 국군으로 싸우고 어떤 친구들은 인민군으로 싸워서
정말 적으로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이런 어떤 아픔의 역사가 이 사진 한 장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쟁터에 지원했던 또는 징병으로 갔던 그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수집한 사진들입니다. 이 속에 그런 역사가 담겨 있죠. 왼쪽에 있는 사진, 특지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데 특지, 이 특지란 말은 특별지원병, 줄여서 특지라 그러고요. 이 특지에 조선 젊은이들이 일장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일제시대 때 지원병으로 갔다 그러면 친일파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들이 태어날 때부터 일본인으로 태어났고 그들이 군대 갔던 지원했던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각에서 친일이다 반일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역사를 보다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수집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의 흔적들이 그렇게 많이 널려 있다는 것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들고 온 이 일기, 차영근 일기인데요. 한국 전쟁 중에 고지전, 하나의 고지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고지전에서 이 차영근이라는 소대장은요, 깨알같이 여기에 자기의 어떤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또는 전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기장인데 철도 공사 여행 일기라고 하는 생소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철도 여행 일기가 뭐지?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신기해서 이걸 봤더니요. 자기가 이제 1930년대 울산과 부산 사이의 철도 공사장에 자기가 가서 겪었던 일들을 깨알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볼펜이란 말이죠. 볼펜이 그 당시 없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이 진하게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 유심히 봤더니 여기 달력의 속지가 보이죠. 그래서 1971년도에 달력의 뒷면을 이렇게 노트로 만들어서 이걸 쓴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아하니 아주 자세하게 그 철도 공사했던 그 지역의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분은 이 철도 공사 같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을 남겼을까? 게다가 1920, 30년대 아주 옛날 일들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굳이 달력을 뜯어서 뒷면에다가 이렇게 썼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정숙의 한국전쟁 회고 가사라고 하는 가사인데요. 가사는 이제 운율에 맞춰가지고 글을 쓰는 건데 이 가사는 펼치면 무려 가로가 1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정숙이라는 이분의 글을 쭉 읽어보면 자기가 6.25 한국전쟁 때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깨알같이 쓰고 있습니다. 10m에 걸쳐서. 그리고 제일 끝에는 이렇게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 팔자 몰라요 정숙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식인도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근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봉이라는 사람이 징병으로 일본군에 끌려가면서 아내에게 남긴 유언장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은 옆집 애기 엄마 산모한테 이웃 친구가 위로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기록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그 기록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록을,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그 자료들이 저한테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명처럼 만나죠. 그리고 만나는 순간 저는 그 시대에 접속하고 그 시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마치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서 만년 전을 보는 것처럼, 그 시대를 읽는 것처럼 저는 어떤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 그 시대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컬렉터가 되고 싶으냐, 내가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았고 내가 그 시대의 기록을, 나의 이야기를 그 시대를 남겨놓았으니 네가 그것을 좀 나를 대신해서 정언해다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들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먼지를 털어내고 아주 잘 포장해서 따뜻한 시각으로 복원해서 현 당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게 저의 소망 또는 소명의식,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 자료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4편의 그 자료를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썼는데요. 앞으로 제가 10년 안에 5권 정도를 쓰는 것이 저희 소망이고요. 서민들이 10권을 한번 완성해 보고 싶은 것이 저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덕무라는 지식인이 있었죠. 그는 자신을 책만 보는 바보라고 해서 간서치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수집만 아는 바보로 불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자료들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들의 삶을 만나고 그들을 따뜻하게 복원해내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우아한 컬렉터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사료는 아무리 사소한 자료가 있을지언정 사소한 사람도 없고 사소한 역사도 없습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